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리검사의 중요한 유형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 그리고 행동관찰과 면접,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각 검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투사적 검사부터 알아보죠. 이걸 비구조적 검사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답이 없는 약간은 모호한 자극을 주고 거기에 자유롭게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죠. 개인의 아주 독특한 심리 상태나 어쩌면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 갈등 같은 걸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개념 자체는 시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죠. 네, 맞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그 지시문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일반적이어서요. 응답하는 분이 일부러 좋게 보이려고 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머레이라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자극이 애매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심리 구조가 더 잘 드러난다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역시 로샤 검사가 있고요. 주제 통각 검사, TAT, 그리고 집, 나무, 사람 검사인 HTP, 문장 완성 검사, SC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응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겠네요. 그런데 완벽하기만 한 검사는 없을 텐데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객관적 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을 의미하는데 투사적 검사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검사자의 전문성이 아주 많이 요구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석에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또 검사하는 사람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해석의 주관성 문제가 핵심적인 한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런 투사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객관적 검사가 사용되는 건가요? 구조적 검사라고도 하던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객관적 검사는 질문 문항이나 응답 방식이 미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몇 점 척도에 체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인의 아주 독특한 측면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특성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검사 과제가 명확하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직하게 답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문항에 그냥 비슷비슷하게 응답하는 그런 반응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객관적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 K-웨이스가 있고요. 다면적 인성 검사인 MMPI,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 MBTI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성격 평가 질문지 PA나 기질 및 성격 검사 TCI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객관적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리함과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검사자나 검사 상황 같은 외부 변인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장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실시하기 편하고 결과도 객관적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바람직성 문제 말고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문항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응답하는 분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나 묘한 감정 같은 걸 세세하게 포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반응해야 하니까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또 자신의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도 살펴볼까요? 행동 관찰이나 면접 같은 방법이요? 네. 행동관찰법은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관찰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건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행동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명확해야 관찰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행동을 관찰하려고 하기보다는 표적이 되는 행동수를 적게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 조작적 정의가 중요하군요. 행동 관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자연 관찰법이 있고요. 또 연구자가 미리 계획한 특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 관찰하는 유사 관찰법, 이걸 통제된 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구성원처럼 지내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 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기 관찰법도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직접 행동을 보니까 간접적인 조사보다는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 관찰하는 사람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요. 또 당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면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면접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면접은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소통, 또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죠. 정해진 질문과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과 순서가 정해진 구조적 면접,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유연하게 진행하는 반구조적 면접, 그리고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비구조적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적 면접은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딱딱할 수 있고요. 비구조적 면접은 아주 유연하게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면접자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은 글을 모르거나 검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면접자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나거나 응답하는 분의 그날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이죠. 특히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면접은 앞으로 진행될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라포, 즉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검사를 받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둡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심리검사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호한 자극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투사적 검사, 표준화된 문항으로 개인의 특성을 비교하는 객관적 검사, 그리고 직접적인 관찰과 대화를 활용하는 행동 관찰 및 면접까지 각 검사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대표적인 검사 예시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